자, 오늘은 민법 제111조에서 제113조 의사표시 그 뒷부분에 대한 걸 볼 거야. 자, 우리 드디어 의사표시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다. 의사표시가 끝나면 이제 나중엔 대리에 대한 걸 볼 거거든. 마저 끝내봅시다. 자,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제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요 조문인데 간단하니까 한번 볼까? A가 있고 B가 있어. 그래서 A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예를 들어서 나 네 물건 100만 원에 구입할 거야. 자, 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자. 이 통지가 우리 뭐 이메일로도 할 수 있고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뭐 우편으로 할 수 있지. 근데 자, 우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우편이 자, A가 우편을 보냈어. 아직 도달은 안 했어. 그치? 보내는 과정이 있고 이게 도달한 시점이 있을 거야. 보내는 시점이 있고 도달하는 시점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A는 B한테 나 너한테 우편물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물건 100만 원에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아니야. 보낸 날짜가 아니고 도달한 때에 주장을 하는 거야. 왜냐면 B 입장에서 도달도 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거에 대해서 A의 주장을 네가 받아들여라 라고 할 수 있나? 그거는 타당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B한테 요 내용이 도달하면 B는 A가 얼마에 산다라는 의사를 인지하게 되잖아. 그때 효력이 생긴다. 그럼 그 다음 걸 볼까? 자, 제2항 의사표시자가 의사통지를 이제 발송을 했어. A가 B에게 의사표시를 발송을 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 너한테 주고 싶어 손자야 하면서 자동차 증여를 하겠다. 자, 이런 의사표시를 했어. 근데 이게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가 사망을 한 거야. 그러면 자, B가 이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에 A는 사망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 A의 의사표시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는 걸로 치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야. 이미 A는 자신의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B에게 증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사망해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서 B는 그 자동차를 증여받게 된다라는 거지. 또 다른 걸 볼까? 자,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A가 B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 근데 이 아파트 한 채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줘야지 하면서 아파트 증여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통지를 발송을 했는데 그 사이에 A가 제한 능력자가 됐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배웠던 거 피성령 흑연인이 되거나 피한정 흑연인이 되거나 뭐 이런 식인 거지. 자, 그렇게 제한 능력자가 됐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트 증여의 의사표시는 A가 이제 제한 능력자가 됐으니까 B 너 그거 못 받아 라고 주장할 수 있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제한 능력자가 되기 전에 A의 의사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A가 B에게 아파트 증여를 하고 싶다는 그 의사표시는 존중받아야 된다. 그거는 그대로 인정이 돼야 된다. 네, 그 얘기가 뭐야?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야. 자, 다음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씩 보자. 자, A가
보니까 B가 당근에 핸드폰을 50만 원에 팔아요 라는 게 나온 거야. 그래서 나 저거 사야지 해가지고 B한테 나 그거 50만 원에 사고 싶어요 라는 의사표시를 보냈어. 그래서 B가 그 내용을 받았어. 문제는 이 받을 당시에 B가 제한 능력자였던 거야. 제한 능력자 예를 들면 비성년 후견인이다. 자, 이랬을 때 A는 나 B한테 50만 원에 이거를 구입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의사표시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계약은 성립을 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나? 그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A는 어떻게? A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면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안후에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야. 즉 B가 아니라 C가 A가 지금 50만 원에 이 핸드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네 라는 걸 얘가 알면 A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야. 그때서야. B한테 도달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왜? 얘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A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는 법정 대리인이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자, 이 얘기야. 자, 다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재판할 때도 많이 쓰는 건데 A가 원고야. 자, 원고 A는 피고 B한테 소송을 제기를 하고 싶은데 소장에 원래 알고 있었던 주소를 썼어. 그런데 피고가 거기에 안 살고 있을 경우도 있어. 왜냐면 다른 데 이사 갔을 수도 있고 도망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주소를 보냈는데도 그 사람이 거기 안 살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원고 입장에서는 내가 돈 받을 거는 있는데 피고 B가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고 해서 소송을 할 수 없다 라고 하기엔 너무 억울하잖아. 자, 그래서 주소가 확인이 안 됐을 때 법원에서 연락이 와. 보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고치라는 거지. 자, 어떻게 고치냐. 그래서 얘가 지금 주소에 없는데 야간 송달을 한번 해볼까. 야간에 얘가 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말에 해볼까. 그래서 주말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주소 네가 새로운 주소를 알고 있니? 그래서 새 주소를 찾아볼래? 이런 방법도 있고. 정 안 되면 마지막에 뭐가 있냐. 정 네가 못 찾겠으면 공시송달로 해볼래? 선택을 어떻게 할래? 이제 법원이 이렇게 주소를 고치라고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여기 살 것 같은데 야간에 보내볼까? 아니면 주말에 해볼까? 이렇게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얘 진짜 여기 안 살고 있는 것 같아. 얘가 진짜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랬을 때 선택하는 게 이 공시송달이야. 공시송달은 뭐냐면 피고 B의 주소를 모른다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부터 A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B한테 도달한 것으로 친다 이거야. 그래서 B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B가 소장이나 증거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은 상태로 어쨌든 간에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B가 너무 억울해서 어떡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B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거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인데 나 그거 이런 사정 때문에 서류를 못 받은 것 뿐이에요 하면서 다시 그 재판에 대해서 나중에 항소할 수 있다. 자, 그런 절차가 마련돼 있으니까 크게 억울한 건 아니다. 그리고 A 입장에서도 어쨌든 돈 받을 게 있는 A는 소송을 통해서 자기의 돈 받을 권리를 판결문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자, 그런 거. 그러니까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소송을 못하는 게 아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다. 다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의사표시 중에 이제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도 했고 108조 통정의 의사표시도 했고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했고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했고 오늘 본 건
111조 표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내가 보냈을 때냐? 아니면 상대방이 받았을 때냐? 그래서 111조는 받았을 때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했고, 자 112조. 자 112조는 자 의사표시를 내가 했는데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였으면 어떡해? 자 이때는 어떻다고? 그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이를 알았다면 그때서부터 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113조는 뭐였어? 만약에 주소를 모른다? 상대방 주소를 몰랐을 때에는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요 정도의 내용을 오늘 봤다. 드디어 의사표시는 끝이 나고 우리 다음부터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볼 거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